안녕하세요. 하나쌤입니다. 네, 에어프레미아 채용 맞춰서 자소서 팁 말씀드릴게요. 일단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다 총 집합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 인사이트, 어떤 소재가 좀 맞았는지 그거 핵심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들과 말씀드렸듯이 채용에 맞춰서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합격생 분석 관련된 인사이트들을 더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드신 분들은 채용에 다 맞춰서 올해 채용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합격생들의 인사이트를 엿보는 저희가 떠먹여드리는 조스레터에서 매일매일 카톡으로 지금 붙는 답변, 지금 붙는 자소서 인사이트들을 그대로 다 따라 쓰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 구조에 맞추면 내 것들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는 조스 레터가 있으니까 첫 번째 댓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합격생들 어떤 인사이트가 가장 많았는지를 좀 보면 첫 번째, 체력, 버티는 힘은 꼭 쓰셔야 됩니다. 실제 내부에서도 요즘 비행이 너무 많고 신입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체력과 버티는 힘, 끈기를 꼭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체력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 오래 버틴 경험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서서 근무하는 환경에서 2년간 근무하며 시즌마다 부족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교대 시간을 버티며 팀워크를 발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또한 야간 새벽 근무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 루틴을 유지했고 병가 없이 근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와 같이 내가 힘든 환경에서의 오래 버틴 경험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마무리하는 경험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좀 더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시던데 중간에 이제 도망가지 않고 에어프레미아를 지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 팀원들 이탈로 팀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 마감 업무 고객 응대를 모두 책임졌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모두가 힘들어했지만 중간에 도움도 요청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마감 기간 내에 전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와 같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조직 안에서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에어프레미아가 이제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과 예전 분들 이제 사무장님들의 이제 협업을 굉장히 중요한 항공사고 또 이제 그래야 왜냐면 신입분들이 진급도 빠르기 때문에 튀는 캐릭터보다는 좀 체력도 좋고 책임감도 있지만 팀을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협업 분위기 조율 그런 사람을 좀 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어진 역할 외에도 현장의 동료와 업무 공백이 생기면 먼저 다가가 간단한 업무부터 대신 맡아 팀이 끊이지 않도록 돕는 편입니다. 또는 팀 내 갈등 상황에서 어느 한 편을 들기보다는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 상사분께 전달해드리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와 같은 멘트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에어프레미아 탔었을 때 제가 에어컨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었는데 승무원분이 정말 이제 핸드타월 같은 걸 딱 가지고 오셔서 위에 쫙 이렇게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동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 좀 있으신 분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나이가 20대 초중반이시라면 좀 캐릭터를 어리지만 나는 가볍지 않고 책임감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처음 맡은 역할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대 후반 30대라면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고 눈치가 있고 적응력을 전반에 갖고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연차와 상관없이 의견도 듣고 함께 방법을 찾으려고 해왔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내부 상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소서 바뀐 부분 예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부 상황에서 체력 소모가 큽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그래서 버티는 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에어프레미아는 체직, 체력, 책임감, 조직 안에 오래 있을 사람 이게 정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전문대 분들,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애사심, 의욕 있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4년대, 20대 후반인 분들은 야무지게 일 잘할 것 같고 안정적이고 커뮤니케이션 있는 사람을 좀 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걱정이 좀 많으신데 생각보다 이 시즌별로 에어프레미아가 영어가 아주 잘하는 사람 뽑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영어 점수로 자랑한다기보다는 좀 스몰톡이 능하다. 그 다음에 업무에서 영어를 사용해봤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영어를 기본적으로 오픽처럼 말하는 연습을 준비하시되 실수해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말하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듣는 느낌, 그 다음에 완벽한 어더보다는 말을 하려는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해주시는 태도를 꼭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소서 항목 바뀐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자소서 항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바뀐 항목이 바로 2번입니다. 그쵸? 그래서 2번 항목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과 3번 항목은 에어프레미아 자소서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거 조스플라인 영상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번 항목, 에어프레미아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이번 변화의 중심에서 객실 승무원으로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또는 실천 중인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700자입니다. 그쵸? 일단은 항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력, 책임감, 유연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도전, 배우려는 성장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하나 따로따로 배치되셔야 돼요. 근데 이번 항목을 쓴 의도성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회사에 들어왔었을 때 어려움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 가치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런 회사 안에서의 발전을 생각하고 오는 사람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인 만큼 가치관, 성향, 역량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좀 발전할 수 있을지를 보고 싶다. 그런 빠른 변화임을 인지하고 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도전적인 인재를 뽑고 싶다라는 의도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쓰면 되냐? 성장 마인드셋,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음, 그 다음에 주인의식, 그 다음에 유연성, 상황의 변화에 빠른 유연성,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공부하려는 자세, 그 다음에 신속하게 새로운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그럼 구성을 좀 어떻게 쓰면 좋을지 좀 말씀드릴게요. 서론에 저는 에어프레미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어떤 목표를 가진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론을 딱 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를 좀 써주시고요.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본인의 경험을 상황, 행동, 결과, 느낀 점을 녹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에어프레미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녹여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드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에어프레미아에서 변화가 많을수록 더 안정감을 주는 객실 승무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중장기 노선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승객과 동료,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은 체력과 꾸준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 3회 이상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야간 체력 근무에도 몸의 리듬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연속 야간 근무 기간 동안 건강관리를 통해 무사히 병가 없이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와 성과 있는 마침표라는 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컴플레인들을 기록해두고 동료와 공유하고 어떤 표현을 고객과도 가장 편하게 만드는지 스스로 정리해왔습니다. 업무가 끝난 뒤에는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간단히 메모해 다음 근무에 바로 개선해보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러한 루틴을 기반으로 새로운 매뉴얼, 시스템을 누구보다 빨리 익히고 팀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쌓아가는 승무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체력과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 능력을 같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체력만 가지고 에피소드까지 쭉 이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제가 캐릭터를 좀 설정해서 한번 해봤어요. 이분은 항공과 전공,
올리브영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1년간 해외 연수, 밝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캐릭터를 좀 가정해서 한번 써봤을 때 예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에어프레미아에서 변화가 많을수록 더 든든한 승무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중장거리 노세의 확대와 빠른 성장을 겪고 있는 회사에서 새로운 노선과 시스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언제나 승객들에게 밝은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을 통해 서비스 이론, 안전교육을 배웠고 올리브영 현장 고객의 실제 표정과 말투를 보며 학교와 현실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매뉴얼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고객의 상황, 분위기를 맞춰 쉽게 풀어내 설명하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바쁜 매장을 버티기 위해 주기적인 운동과 수면 루틴 관리를 해왔고 장기간 서서 일하는 날에도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해외 연수 1년 동안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 속에서도 먼저 다가가 친구를 만들고 낯선 상황을 즐기는 자세를 기르며 진취적인 성향을 키워왔습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 역량, 성과가 있는 마침표를 기준으로 기내 안전 서비스에 대해 공부를 이어가고 비행 후에는 스스로 정리해 복귀하는 습관을 유지하며 에어프레미의 성장에 기여하는 객실 서비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들을 좀 성향을 좀 녹여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건 예시니까 그대로 쓰지는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문장에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지 쓰시고 그 이유 쓰시고 에어프레미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지를 쓰시고 근데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쓰시는데 그 스토리텔링을 하나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올리브영과 해외 연수 이렇게 나눠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부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에어프레미아가 2026년도 첫 시작을 끊었잖아요. 사실 에어프레미아 스펙만 봤을 때는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자소서를 쓰고 또 기회가 왔었을 때는 면접관들은 서류를 뽑는 이상 서류의 스펙으로 이 당락을 좌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0점대여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시작되면 이제 면접의 인사이트, 그 다음에 면접에서 여러분들 태도가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매력이에요. 여러분들만의 강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2026년도 조스플라인 하나쌤, 근영쌤이랑 모든 채용들 같이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나만의 강점으로.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감기 나아서 조금 더 밝은 목소리, 깨끗한 목소리, 그리고 화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붙는다. 에어프레미아 꼭 지원하세요. 감사합니다.